화제를 모으는 사건, 사고 짚어봅니다. 안진용 문화일보 문화부 기자, 차재현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송국건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보신 것처럼 드디어 늑구가 9일 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열화상 카메라에 포착된 모습 함께 보시면요. 농가 주변을 어슬렁거리던 늑구가 마취총을 맞고 비틀거리더니 이 중심을 잃고 주저앉습니다. 제일 궁금한 거, 늑구의 지금 건강 상태인데요. 지금 건강한가요? 네, 초기 진료 결과 양호한 편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또한 혈액 검사에서 특이 사항은 없었는데 다만 X선 검사에서 길이 2.6cm의 낚싯바늘이 발견이 돼서 내시경을 통해서 이미 제거를 한 상태입니다. 예. 왜 낚싯바늘이 있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사실 늑구가 꽤 오랫동안 잡히지 않았죠. 네. 먹거리가 필요했을 겁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잡아먹었고 물고기 몸속에 있는 낚싯바늘이 확인된 것으로 현재까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대전시에 따르면 늑구 위에는 이 낚싯바늘 외에도 나뭇잎과 생선 가시 등이 발견이 됐다고 하고요. 안쪽까지 깊숙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천공 위험이 있어서 내시경을 통해서 제거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네. 늑구는 포획된 후에 현재 이 대전 오월드 내 동물병원으로 이송돼 건강을 회복 중인 상태입니다. 예. 네, 정말 이 늑구의 무사귀환에 전 국민들이 환영하는 것 같은데요. 늑구가 이제 성심당과 함께 이 대전의 아이콘으로 급부상했습니다. 다양한 밈이 등장하는가 하면 굿즈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밈이라고 하죠.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는 콘텐츠 안에 늑구가 주요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는 땅을 파서 탈출을 했는데 늑구가 용접기를 들고 사파리 철조망을 절단하는 모습이 밈으로도 만들어졌고요. 아예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를 뚫고 나갔다는 말과 함께 관련된 밈이 제작되기도 네. 했습니다. 아예 늑구가 근부대를 이탈한 탈영병처럼 헌병대 붙잡혀 대전 오월드로 인계되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었고요. 예. 또 하나 재밌는 건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유퀴즈 온 더 블록, 사실 화제의 인물들은 다 참여를 하는데 네. 늑구가 여기에 참여해서 이 대화를 나누는 것 같은 밈까지도 만들어졌습니다. 예. 무엇보다 이 늑구의 귀환에 시민들의 열렬한 환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전 지역 커뮤니티 내에서는 생포 소식을 알리는 실시간 뉴스가 SNS 통해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고요. 시민들은 무사 귀환을 환영한다. 원래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그러니까 돌아오길 잘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아예 대전 관광공사에 늑구 굿즈를 만들어야 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늑구가 안전하게 돌아와서 정말 다행인데 오랫동안 이렇게 잡히지 않았던 이유, 포획 과정에 혼선도 있었죠. 암컷 늑대로 늑구를 유인하기로 해놓고 뭐 수컷이 투입되는 그런 혼선도 있었잖아요. 예, 여러 가지 혼선이 있었죠. 그리고 동물원에서 동물들이 탈출하는 게 처음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처럼 일종의 맹수루잖아요. 그리고 좀 위험하고 거기다가 장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포획이 안 된 건 처음인데 그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류가 있었는데 그때 늑구가 수컷입니다. 수컷인데 네. 이제 인간의 기소 본능을 이용하기 위해서 동물원에서 이제 늑대 소리를 들려준 거예요. 네. 들려줬는데 그럼 이제 암컷의 소리를 들려줘야지 오히려 더 반응을 잘할 텐데 네. 수컷의 소리를 들려줬다. 그래서 그것이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고 또 특히 그런 식의 방식이 오히려 늑구의 방향 감각을 무디게 할 수가 있다. 그런 네. 지적도 나왔었죠. 그래서 그것은 그러니까 개체 관리에 문제점도 있었고. 그런 방식도 제대로 먹히지 않는다는 게 또 확인이 되고 또 하나 이번에 다음에 이런 일이 있어도 이게 흉내를 낼 것 같은데 AI 가짜 영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가짜 영상이 늑구가 도로를 할부하는 이런 거였는데 바로 거기서 일종의 비상을 내려가지고 학교가 휴교를 하고 그런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 AI 사진이 하나뿐이었고 만약에 진짜 늑구가 도로를 할부를 했으면 여러 군데서 신고가 들어갔을 거예요. 그렇죠. 신고가 들어갔고 또 그 근처에 CCTV가 많으니까 한 번 정도는 확인을 했으면은 그런 혼선은 좀 없어졌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유사한 일이 있으면은 반면 교사를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정말 이 늑구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이어지며 시민들은 늑구를 직접 만날 날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늑두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잘 먹고 있는지 걱정하는데 다행히 잘 잡아서 진짜 행복합니다. 러시아 팬페이지가 생겨서 러시아어로 뉴스를 계속 올리고 굉장히 반가운 일이죠. 건강히 잘 돌아왔고 동물원 재개장하면 꼭 한번 늑구 만나러 가고 싶어요.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혹시라도 안 좋게 될까 봐 걱정했는데 늑구를 보러 5월들 한번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저도 늑구 한 번쯤 보고 싶은데요. 언제 5월드에서 볼 수 있을까요? 아직까지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가장 중요한 거는 늑구를 빨리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얼마나 빨리 건강을 회복하고 안정된 모습으로 무리 안으로 돌려보내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미 해외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BBC 같은 경우는 자유의 상징이라고 하면서 K 늑대, 늑구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네. CNN 같은 경우는 재개장했을 경우 상당한 인기를 누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와 관련해서도 대전 5월드에도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늑구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에는 다른 동물들도 있죠. 그리고 테마파크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을 모두 고려해서 재개장 방안을 짜고 있는데 일주일 정도는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5월드에서 돌보는 늑대가 20마리나 된다는데 저희가 가서 늑구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이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늑대는 무리 생활합니다. 네. 지금도 이게 사파리형, 이 방사형에서 무려 33,000제곱미터 안에 20마리 정도의 늑대가 함께 지내고 있기 때문에 딱 봤을 때 저 늑대가 늑구구나라고 한눈에 알아보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동물원에서 늑구를 알아볼 수 있도록 어떤 식으로 방안을 취할 수 있을지를 따져보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늑구에게 상당한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늑구를 보러 온 이 관광객들이 조금 더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을지 이런 방안까지 포함해서 재개장 때 밝힐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화제의 기업, 바로 SK하이닉스인데요. SK하이닉스가 내년 초에 역대급 성과급을 지급할 걸로 전망이 되면서 요즘 회사 분위기까지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육아휴직이라든지 이직이 크게 줄고 있다고요? 네, 실제로 보면 2023년 1,044명 수준이었는데 2024년에는 700명대로 거의 30%가 줄어들었습니다. 왜 그런지 놓고 보면은요, 이 육아휴직 같은 경우 고과에 반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고과가 낮으면 그만큼 성과급도 적게 받게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육아휴직을 덜 낸다라고 볼 수 있는데 반면 고과 평가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짧게 다녀올 수 있는 이 배우자 출산 휴가 같은 경우는 늘었다고 합니다. 예. 그만큼 고과를 다들 신경 쓴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 이 야근이라든지 혹은 또 이제 휴일 근무들도 늘고 있는데 네. 이게 근무를 많이 하면 고과에도 영향이 있지만 또 하나는 물량 확보입니다. 지금 없어서 못 판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죠. 야근과해서 휴일 근무를 해서 그만큼 많이 생산을 하면은 해외에 많이 판매가 되고 네. 그러면은 당연히 매출이 늘어나는 만큼 이 성과급도 늘어날 것이라는 판단 때문에 점점 더 많은 이들이 열심히 일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네, 정말 인기가 하늘을 높이 찌르는 것 같은데요. 급기야 취업 시장에서 한이 곧이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그만큼 하이닉스에 들어가고 싶은 청년들이 많다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생산직 채용 소식이 나왔는데 지원 자격을 맞추기 위해서 오히려 학력을 낮춰서 지원하려는 사람들도 있다면서요? 일단 여기 이제 시험을 통과해서 들어가면은 킹 산직이 되는 거죠. 네. 킹하고 생산직. 과거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많이 했던 건데, 그러니까 그 과정을 거쳐야 돼요. 과거에 뭐 사법고시, 행정고시 있을 때 고시라는 말을 썼고, 또 언론사 들어가기 힘들다고 하면 언론고시, 뭐 대기업고시 이런 말을 쓰는데, 네. 이제는 SK 하이닉스 생산직 들어가는 게 그만큼 어려워져서 하이닉스 들어간다고 해서 닉스 고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한익고시 이렇게 나오는데, 자 그런데 지금 제가 공고문을 보니까 공고문을 찾아봤어요. 공고문 찾아보니까는 여기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고 네. 그 뒤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사 학위 이상 소유자는 지원 불가능. 네. 이렇게 공고 채용문에 네네.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SNS에서는 내가 이제 대졸인데 이것을 고졸로 해서 갈 수가 없느냐 이런 문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좀 가상을 해보면은 대졸이라도 전문대졸 이렇게 해서 만약 고졸만 가지고 응시를 했을 경우에 기업에서는 이것을 걸러낼 방법이 별다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것이 그 채용 공고에 맞지 않는 것이 확인이 되면은 그때는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네. 교육 시장까지 빠르게 반응하고 있다는데 이 생산직 채용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강의도 등장을 하고 이 SK 하이닉스와 취업 연계를 맺은 학과들도 인기가 치솟고 있다고 하거든요. 교수님 정말 사실입니까? 글쎄요. 지금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아마 이런 이 파장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지금 일단 이 하이닉스에 일단 취업을 하면 상당한 성과를 지금 받을 수 있는 만큼 네. 다른 지금 그동안에 했던 의대라든지 예.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충분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아마 강하게 들기 때문에 일단 이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여러 몇몇 대학교 같은 경우는 반도체 학과를 놓을 경우에는 일단 이 그 입학할 때부터 사실은 계약이 되어 그러니까 있는 데가 취업이 있잖아요. 보장돼 있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학생들의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생산직 같은 경우도 억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굳이 대학을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충분히 고등학교만 졸업하더라도 사회적인 중산층 이상의 삶을 누릴 수 있다고 한다면 네. 아무래도 교육 제도에도 상당한 파급이 미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소식도 짚어볼게요. 이제 슬슬 여름 휴가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요즘 항공권 가격 보시면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뛰었죠. 이 전쟁 여파로 치솟은 유류혈증료 탓인데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길래 이런 건가요? 네, 국제선 항공권 유료 할증료가 정말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많게는 지난 2달간 5배까지 올랐는데 구체적인 예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뉴욕을 간다고 했을 때 유료 할증료만 112만 원. 이건 인당이고요. 네. 만약 4인 가족이 간다고 할 경우 무려 450만 원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장거리 노선 외에도 동남아 같은 경우 방콕이나 푸켓, 나트랑 등 많이 가시는데 12만 3천 원에서 25만 6천 원으로 올랐고요. 비교적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 5만 7천 원에서 10만 2천 원으로 상승했으니까 거의 2배 정도 뛰어 올랐다고 네.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여행객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은요. 뉴욕 같은 경우 말씀드렸다시피 최대 400만 원까지 그리고 오사카 같은 근교도 80만 원까지 오르기 때문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 과거보다 뉴욕 한번 다녀오는데 100만 원을 더 내야 하는 셈인 건데 사실 이 정도면 소비자 입장에서 여행을 좀 다시 고려하거나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의 수준이에요. 워낙 유류 할증료가 지금 폭증을 했기 때문에 네. 그 뭐 웬만한 데 가도 $100 이상이 들거든요. 그렇다 하면은 지금 특히 5월 달이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이고 어린이날 있고 어버이날 있고 하기 때문에 네. 여행 계획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포기하거나 이렇게 유류 할증료가 오르면 포기를 하거나 여행 일정을 뭐 변경을 하거나 아니면 전략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포기하기는 지금 어려운 것이 말씀드린 대로 가정의 달에 있어서 여행 계획을 많이 잡아놨을 것이고 네. 그렇다면 그다음 이제 전략을 좀 하는 방법은 있겠죠. 직항편이 아닌 그 경유편을 뭐 이용을 한다든가 예. 아니면 이제 소화물에 대해서 좀 짐을 줄여가지고 그것을 요금을 줄인다든가 전략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변경하는 방법이 있겠죠. 예. 저 미국이나 남미나 이렇게 멀리 가려고 했던 것을 동남아 쪽으로 돌린다든지 네. 그래서 어떤 그런 좀 전략을 하는 그런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 이 항공권 가격 언제쯤이면 좀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사실 지금 역대 최고 단계에 들어와 있는데 이게 언제 떨어질지는 쉽게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네. 말씀을 드리면은요. 일단 유료할증료는 주 중위 기준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달 동안을 기준으로 삼는데 지금 너무 높으니까는 지금이 4월 중순이죠. 그러면은 4월 말쯤에 하면 조금 더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4월 말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5월 초에 오르면은요. 중순과 중순 사이로 들어가죠. 결과적으로 평균을 냈을 때는 가격에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놓고 보면은 지금 이란 미국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이게 소강 상태로 접어든다 하더라도 어떤 식의 변수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쉽게 이 유료할증료 하락 계획이나 또 전망을 내놓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 여행 계획 있으신 분들 이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싸게 비행기표를 끊을 수 있을까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몇 가지 노하우를 말씀드리면은요. 일단은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요. 그 여행 날짜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표가 줄어드니까 그만큼 상승하죠. 그래서 일단 계획이 잡히면은 하루라도 빨리 예매하는 게 오히려 싸게 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편도 항공편을 구매하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왕복을 구매를 하는데 편도를 보면은 조금 더 싸게 나온 표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양쪽을 각각 예매하는 게 조금 더 쉽게 또 이제 싸게 살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요. 직항 대신 경유를 택하는 겁니다. 결국 네. 이거는 시간과 돈을 바꾼다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경유를 하면은 통상적으로 최소 서너 시간에서 많게는 10시간 가까이 늘어나는데 네. 그만큼 그 표를 구하는 사람, 찾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가격이 낮아진다는 거죠. 또 하나 말씀드리는 거는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주말을 끼어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주말에 출발을 하고 돌아오는 표는 비쌀 수밖에 없고요. 상대적으로 평일 출발표를 들여다보시면 조금 더 저렴하게 항공편을 살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눈길을 끄는 해외 이슈도 짚어보겠습니다. 동물들이 등장하는 공연 보면
어떻게 저렇게 훈련을 시켰을까 감탄하게 됐는데요. 중국에서 수년 동안 공연했던 코끼리 진짜 정체가 발각이 됐다고요. 대체 정체가 뭔가요? 네, 일단 제 영상을 보시면은 놀라우실 텐데 발을 보셔야 됩니다. 코끼리들이 언덕을 오르는데 자 진짜 코끼리 같은데 보면은 사람 발이 언뜻 보이죠? 네. 동그란 부분입니다. 중국 허난성의 한 관광지에서 찍힌 영상인데 사람이 연기하는 것 아니냐라는 논란이 됐는데 실제 공연 관계자가 인정을 했습니다. 예. 코끼리는 대형 모조품이고 직원 2명에서 4명이 함께 내부에 들어갔다고 인정을 했는데 중요한 건 이런 행태가 몇 년간 지속됐기 때문에 꾸준히 관광객들을 속여왔다는 비판 여론이 크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예. 네, 이번엔 기상이변 영상 한번 보실 텐데요. 이 미국은 우박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는데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 호수 수면 위로 이 야구공만한 우박이 떨어지면서 물이 솟구치는 모습이에요. 네, 마치 밑에서 물고기들이 대량으로 뛰어오르는 듯 느낌이죠. 네. 그 반대입니다. 이 엄청난 소리와 함께 커다란 우박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우박은 주먹만한 크기였거든요. 그래서 승용차 앞유리 곳곳이 금이 가는 일도 벌어졌고요. 네. 우박이 그친 뒤에 보니까 아예 뒷유리가 산산이 부서진 차량도 확인이 됐습니다. 이 미국 미네소타주인데 야구공만한 우박이 호수 위로 떨어지면서 마치 물이 솟구치는 듯한 장면을 연출했는데 이런 우박, 차량이 파손될 정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맞으면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박이 내릴 때는 대부분 외출을 삼가고 집안에서 예. 안전을 취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화제의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안진용 문화일보 문화부 기자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